교사로서 35년을 성실히 살아온 쟤는 정년퇴직할 때만 해도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그리며 든든한 자금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달콤한 투자 제안에 마음이 흔들렸고 조금씩 더 깊이 빠져든 끝에 큰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패담이 아니라 교육자로서 쌓아온 신중함과 판단력조차 욕심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값비싼 교훈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3월의 봄바람이 창문을 스치던 날, 최재호는 교단 위에 섰습니다. 35회. 그가 이 강단에서 보낸 시간이었죠. 64살의 나이로 맞이한 정년퇴직. 그날은 마치 긴 여행의 종착역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강당에는 제자들과 동료 교사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꽃다발과 박수 소리가 그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최재호의 마음 한구석엔 묘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죠. 교사 최재호는 오늘로 끝입니다. 내일부터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퇴임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최재호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저축금 3억 원과 합치면 6억 원. 적지 않은 돈이었죠. 아내 정희는 그의 옆에 앉아 함께 통장을 들여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최재호의 표정은 달랐어요. 6억 원. 큰 돈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20-30년을 살아가야 하는 두 노부부에게 과연 충분한 금액일까요? 의료비는 어떻게 하고 생활비는 또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1년이 남았고 받는다 해도 한 달에 150만 원 남짓일 겁니다. 그날 밤 최재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죠. 35년간 매달 받던 월급이 이제 끊겼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어요. 며칠 후 오랜 친구 김영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퇴임을 축하하며 저녁 한잔 하자는 제안이었죠. 최재호는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해 승낙했어요. 식당에는 이미 친구 몇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였죠.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옆자리에 앉은 박철수가 자신의 퇴직 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했다고 했습니다. 철수의 말에 따르면 처음엔 예금만 하고 있었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세 발에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요즘 괜찮은 제약회사 종목도 하나 알고 있다며 신이 난 표정이었죠. 신약 개발 중인데 곧 대박이 날 거라는 겁니다. 그 순간 최재호의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6억 원을 그냥 통장에 묵혀두는 것보다 불리면 어떨까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수익이 생긴다면 노후가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밤 최재호는 다시 한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친구들의 이야기가 맴돌았죠. 투자. 그 달콤한 단어가 계속 그를 유혹했어요. 옆에 누운 정희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최재호의 밤은 길고 길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고 최재호는 이제 어느 쪽에 서게 될까요? 35년의 교직 생활이 끝난 지 일주일. 최재호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모임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최재호는 박철수가 말했던 제약회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가 떠올랐죠.
결국 최재호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제약회사 이름을 입력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신약 임상 3상 진행 중, 성공 시 연 매출 수천억 원 예상, 주가 상승세 지속. 낯선 단어들이었지만 최재호의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주가 차트를 확인해 보니 정말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지난 3개월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더군요. 최재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뜻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평생 주식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최재호는 다시 한번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는 반가운 목소리로 받았죠. 최재호가 투자에 관심이 있다고 하자 철수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철수의 설명은 이랬어요. 지금 이 제약회사는 당뇨병 신약을 개발 중인데 임상 결과가 아주 좋다는 겁니다. 성공만 하면 주가가 지금의 몇 배는 더 오를 거라고 했죠. 물론 위험은 있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상승세가 확실하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최재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6억 원 전부를 투자할 순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시험 삼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희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최재호는 은행에 갔습니다. 증권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였죠.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절차를 안내해 주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최재호는 핸드폰에 증권 앱을 설치했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숫자와 그래프가 나타났죠. 처음 보는 화면이었지만 철수가 알려준 대로 하나씩 따라했어요. 종목을 검색하고 매수 버튼을 찾고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5천만 원. 최재호가 처음 투자한 금액이었어요. 6억 원 중에서 12분의 1이었죠. 이 정도면 설령 잃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수 버튼을 눌렀어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유 종목이 표시되었죠. 최재호는 신기한 마음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제 그도 투자자가 된 겁니다. 그날부터 최재호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처음 며칠간은 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주가는 확실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5천만 원이 5,500만 원이 되었고 다시 6천만 원이 되었어요. 불과 열흘 만에 1,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최재호는 믿기지 않았죠. 화면 속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정말 1,000만 원이 맞았어요. 은행 예금이었다면 1년을 넣어도 받기 힘든 이자를 열흘 만에 번 겁니다. 최재호의 가슴이 뛰었어요. 정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최재호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조금 더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기로 했죠. 그날 저녁 최재호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제약회사 관련 기사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임상 결과 발표가 2달 뒤로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발표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도 보였습니다. 최재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만약 5천만 원이 아니라 3억 원을 투자했다면 6천만 원을 벌었을 겁니다. 1년 생활비가 충분히 나오는 금액이었죠.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어요. 최재호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노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매달 수익을 낸다면
연금보다 훨씬 나을 거야. 그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찾아온 새로운 기회. 최재호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상승이 얼마나 위험한 함정의 시작인지를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최재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주가 차트를 보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차트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은 어느새 6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한 달 만에 1,000만 원의 순수익. 은행 예금 금리가 연 3%라고 해도 1년에 고작 200만 원 남짓인데 주식은 한 달 만에 20% 수익률을 안겨준 겁니다. 최재호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기회구나.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최재호의 머릿속엔 온통 계산뿐이었습니다. 5천만 원으로 1,000만 원을 벌었으니 3억 원이면 6천만 원이겠죠. 6억 원 전부를 넣으면 한 달에 1억 2천만 원. 물론 전 재산을 넣을 순 없었어요. 하지만 절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최재호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정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진행할까요? 결국 그는 정희를 거실로 불렀어요. 뭔가 중대한 이야기를 할 때처럼 진지한 표정이었죠. 최재호는 지난 한 달간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것, 그리고 200만 원을 벌었다는 것. 정희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수익을 확인하자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진 않냐고, 잃으면 어쩌려고 하냐고. 최재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 회사는 신약 개발이 거의 확실하다고, 전문가들도 다들 성공을 점친다고 말이죠. 물론 과장된 부분도 있었지만 최재호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재호는 결단을 내렸어요. 6억 원 중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5천만 원 포함해서 총 3억 5천만 원. 여전히 신중한 금액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나머지 2억 5천만 원은 안전하게 예금으로 보관하면 되니까요. 매수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보다 기대감이 더 컸어요. 최재호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구나. 투자금을 늘린 첫날부터 주가는 또 올랐습니다. 전날보다 3% 상승, 3억 5천만 원의 3%면 1,050만 원이에요. 하루 만에 최재호의 한 달 월급보다 많은 돈이 늘어난 겁니다. 최재호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날 저녁 최재호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생활비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매달 수익이 나온다면 연금보다 훨씬 낫다고. 정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의 자신감에 조금씩 설득당하는 것 같았어요. 최재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의 날은 상승이었죠. 가끔 하루 이틀 빠지는 날도 있었지만 곧 다시 회복했어요. 전체적인 추세는 확실히 우상향이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났을 무렵 최재호의 계좌 잔고는 4억 3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투자 원금 3억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약 23%의 수익률. 최재호는 믿기지 않았죠. 친구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철수도 비슷한 수익을 보고 있다며 기뻐했어요. 둘은 통화하며 서로를 축하했죠. 철수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임상 결과 발표까지는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요. 최재호는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차 보였죠.
정년퇴직 후 찾아온 막막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최재호는 정희에게 제안했어요. 다음 달엔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고. 오랜만에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정희는 남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남편의 활기찬 모습이었거든요. 그날 밤 최재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더 큰 수익을 올리는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6억 원이 10억 원이 되고 20억 원이 되는 꿈. 달콤한 꿈이었죠. 하지만 최재호는 몰랐습니다. 가장 높이 올랐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절벽의 끝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는 것을요. 변화는 어느 월요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최재호가 평소처럼 핸드폰을 켜자 화면에 빨간색 숫자가 가득했어요. 주가가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날 대비 마이너스 5%. 최재호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켰죠. 주식은 원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주가는 계속 내려갔습니다. 장 마감 시간엔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어요. 4억 3천만 원이었던 계좌 잔고는 4억 원으로 줄어들었죠. 하루 만에 3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최재호는 식은땀이 났어요. 3천만 원. 그가 교사로 반년 이상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손이 떨렸죠. 핸드폰을 쥔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 정희는 남편의 표정이 어두운 걸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최재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괜히 걱정만 끼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밥맛이 없었죠.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최재호는 박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도 마찬가지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곧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죠. 원래 주식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라고, 곧 다시 반등할 거라고 위로했어요. 최재호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약회사 관련 기사를 찾아봤죠. 다행히 특별한 악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전체 시장이 좋지 않다는 분석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재호는 일찍 일어나 주가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조금 올라 있었어요. 전날보다 2% 상승. 최재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역시 일시적인 조정이었구나.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렀습니다. 사흘 후 주가는 다시 급락했어요. 이번엔 한 번에 10%나 빠졌죠. 계좌 잔고는 3억 5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원금 수준으로 돌아온 겁니다. 최재호는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토록 달콤했던 수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었죠.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1분마다, 10분마다 주가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볼 때마다 숫자는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죠. 정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멍한 표로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었어요. 최재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수익이 다 날아갔다고 고백했죠.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얼마나 투자했냐고 물었어요. 최재호는 작은 목소리로 1억 1천만 원이라고 대답했죠. 정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어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금이라도 건지자고, 더 잃기 전에 그만두자고. 하지만 최재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팔면 정말 손해라고, 곧 반등한다고, 임상 발표만 기다리면 된다고 우겼죠. 사실 최재호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난 2달간의 희망이 헛된 꿈이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더 버텼습니다. 제발 오르기를 바라면서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꿈속에서도 주가 차트가 나타났죠. 빨간색으로 가득한 화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숫자들. 최재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고 얼굴엔 생기가 사라졌죠. 정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최재호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주가는 소폭 등락을 거듭했지만 전체적으론 하락세였어요. 계좌 잔고는 이제 3억 원 언저리에서 머물렀죠. 5천만 원의 손실. 아직 감당할 만한 수준이었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최재호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어요. 임상 발표일은 이제 2주 정도 남았죠.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정희는 남편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남편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면서요. 하지만 최재호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날은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최재호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켜자 뉴스 알림이 떠 있었죠. 제약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기사를 열어보는 순간 최재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신약 임상 3상 실패, 효능 미달로 개발 중단 검토. 단 몇 줄의 기사였지만 최재호의 세계를 무너뜨리기엔 충분했죠. 손이 떨렸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최재호는 황급히 증권 앱을 열었죠. 화면엔 거래 정지를 알리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주가가 급락하면서 자동으로 매매가 중단된 겁니다. 30분 후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20%, 25%, 30%. 숫자는 끝없이 떨어졌죠. 최재호는 그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가 남편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최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핸드폰 화면을 정희에게 보여줬죠. 정희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너스 30%에서 거래가 중단되었어요. 3억 원이었던 계좌 잔고는 2억 1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죠. 하루 만에 9천만 원이 증발한 겁니다. 최재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9천만 원. 그가 교사로 2년 가까이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진 겁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죠. 정희는 남편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를 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주가는 계속 떨어졌어요. 전날 하한가로 거래가 중단되었던 주식은 다음 날 다시 열리자마자 또 하한가를 향해 달렸죠. 매도 주문은 밀려 있었지만 매수 주문은 없었습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주가는 최초 투자 시점 대비 70% 이상 폭락했어요. 최재호의 계좌 잔고는 1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죠. 3억 5천만 원 중 2억 5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최재호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잠도 자지 않았어요. 정희가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재호는 결국 손절매를 결정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매도 주문을 넣었지만 체결되기까지 이틀이 걸렸죠. 최종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9,500만 원이었습니다. 종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9,5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5천만 원이 9,500만 원으로 2억 5,500만 원의 손실. 최재호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현기증을 느꼈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악몽이라면 깨어나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최재호는 정희와 마주 앉았어요. 남은 돈을 계산하기 시작했죠. 투자하지 않고 예금에 넣어둔 돈 2억 5천만 원, 손실 후 남은 돈 9,500만 원, 합쳐서 3억 4,500만 원. 6억 원으로 시작했던 노후 자금이 3억 4,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억 5,500만 원의 손실. 정년퇴직금과 저축금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간 겁니다. 최재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정희의 눈빛 속엔 실망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더 아팠어요. 최재호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죠.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간 집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최재호와 정희는 서로 말을 아껴가며 지냈어요. 식사 시간에도 대화가 없었죠. 그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최재호는 매일 자신을 자책했어요. 어리석었다고, 욕심을 부렸다고, 친구 말만 믿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35년간 모은 돈을 단 몇 달 만에 날려버렸다고.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죠.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억 4,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지만 잃어버린 2억 5,500만 원이 너무 컸어요. 그 돈으로 10년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어느 날 밤 최재호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흐린 밤이었어요. 마치 자신의 앞날처럼 캄캄했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3억 4,500만 원으로 앞으로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정희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정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이제 어떡할 거냐고. 최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뿐이었어요. 절망의 밤은 길고 깊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최재호와 정희는 조용히 생활비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3억 4,500만 원을 20년으로 나누면 1년에 1,725만 원, 한 달에 약 144만 원 정도였죠.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그래도 너무 빠듯했습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고. 외식은 당분간 자제하고 필요 없는 지출은 모두 끊자고. 최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최재호는 결심했어요. 일을 해야겠다고. 64살의 나이지만 아직 몸은 건강했습니다. 육체 노동은 힘들겠지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최재호는 노트북을 켜고 구인 사이트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주차관리, 시설관리. 60대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았어요.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었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35년 교직 경력을 적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죠. 한때 학생들을 가르치던 선생님이 이제는 주차관리원 자리에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면접 연락이 왔습니다. 시내 대형 종합병원 주차관리원 모집이었어요. 최재호는 정장을 차려입고 병원으로 향했죠. 인사 담당자는 친절했지만 최재호의 나이를 보며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최재호의 성실해 보이는 인상과 교직 경력이 플러스 요인이 되었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죠. 월급은 22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최재호에겐 희망이었습니다. 첫 출근일, 최재호는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정희가 준비해준 도시락을 챙기고 병원으로 향했죠. 주차장 입구에는 작은 관리 부스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앞으로 최재호가 하루 8시간을 보낼 공간이었어요. 선배 관리원에게 업무를 배웠습니다. 차가 들어오면 번호판을 확인하고 주차권을 발급하는 일, 나갈 때는 요금을 계산하고 정산하는 일. 간단해 보였지만 하루 종일 좁은 부스에 앉아 있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첫날부터 어려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주차 요금에 불만을 제기하는 보호자가 있었어요. 최재호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했지만 상대방은 화를 냈죠. 교사 시절엔 존중받던 사람이 이제는 화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최재호는 참았어요.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죠. 이게 제 일이니까. 돈을 벌어야 하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차가 들어올 때 버튼을 누르고 영수증을 끊고 인사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죠.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환자를 모시고 온 중년 남성이 최재호를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혹시 고등학교 선생님 아니냐고. 최재호는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 15년 전 제자였습니다. 제자는 반가워하며 선생님이 왜 여기서 일하시냐고 물었어요. 최재호는 애매하게 웃으며 퇴직 후 심심해서 나왔다고 둘러댔죠. 제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재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최재호는 정희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을 위로했어요. 부끄러워할 것 없다고, 떳떳하게 일하는 거라고. 하지만 최재호의 자존심은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죠. 한 달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입금된 220만 원을 보며 최재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교사 시절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제 힘으로 번 돈이니까요. 정희는 남편이 가져온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어요. 예금에서 꺼내 쓰는 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되었죠. 최재호는 매달 220만 원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출퇴근길, 최재호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투자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6억 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됐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소용없었죠. 어느 날 주차장에서 휠체어에 탄 노인을 부축하는 가족을 봤습니다. 딸로 보이는 여성이 노인을 조심스럽게 차에 태우고 있었어요. 최재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죠. 건강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돈은 잃었지만 아직 건강은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와 함께 아침밥을 먹을 수 있고 저녁에 함께 텔레비전을 볼 수 있었어요. 작은 행복이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죠. 주차 관리 부스에서 최재호는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급한 환자를 싣고 오는 구급차, 지친 표정의 의사들, 아픈 가족을 걱정하는 보호자들. 그들을 보며 최재호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돌아봤어요. 돈을 잃은 건 아프지만 생명을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일할 기회가 있다는 것,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축복이었죠. 밤늦게 퇴근길, 최재호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쩌면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차관리원으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최재호는 이제 좁은 부스가 익숙해졌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일상이 몸에 배기 시작했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최재호는 부스 안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죠. 휠체어를 탄 노인을 부축하는 가족, 급하게 달려오는 응급 환자, 퇴원하며 환한 미소를 짓는 사람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병원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중년 남성이 차를 몰고 들어왔어요. 조수석엔 산소호흡기를 낀 노모가 앉아 계셨죠. 남성의 얼굴엔 피로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최재호는 주차권을 건네며 조심히 가시라고 말했어요.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최재호는 생각했어요. 저 사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건강일까요? 답은 명백했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점심시간, 최재호는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원에는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어요. 링거를 끌고 천천히 걷는 노인, 목발을 짚고 재활 운동을 하는 청년. 그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죠. 최재호는 자신의 몸을 돌아봤습니다. 64살의 나이지만 아직 큰 병 없이 건강했어요. 매일 출퇴근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었죠.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젊은 부부가 차를 몰고 나갔어요. 뒷좌석엔 갓 태어난 아기가 카시트에 앉아 있었죠. 부부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주차 요금을 계산하며 축하한다고 말하자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최재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을요. 가족의 건강, 함께하는 시간, 소박한 행복. 이런 것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죠. 퇴근길, 최재호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죠. 예전엔 이런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매일 보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정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최재호는 신발을 벗으며 미소를 지었죠. 이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정희가 물었어요. 오늘 일은 괜찮았냐고. 최재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괜찮았다고, 요즘 일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정희는 남편의 표정이 예전보다 밝아진 걸 느꼈습니다. 식사 후 둘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은 아니었지만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했죠. 최재호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도 남편의 손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최재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몇 달 전 투자에 실패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밤하늘이었는데 이제는 별이 선명하게 보였죠. 최재호는 깨달았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된다는 것을요. 3억 4,500만 원. 분명 6억 원보다는 적은 돈이지만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충분했어요. 돈을 잃은 건 아팠습니다. 2억 5,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였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도 있었어요. 첫째, 욕심은 독이라는 것.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둘째,
잘 모르는 일에 함부로 뛰어들면 안 된다는 것. 셋째, 가장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건강과 가족이라는 것. 주차장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최재호에게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아픈 가족을 걱정하는 보호자들, 건강을 되찾으려 애쓰는 환자들. 그들을 보며 최재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아침, 최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희와 함께 아침 산책을 하기로 했거든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상쾌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 김. 소박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죠. 최재호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출근 준비를 하며 최재호는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보다 얼굴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죠. 불안 대신 평온함이, 욕심 대신 감사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최재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장을 보러 가는 노인들, 모두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죠. 최재호도 그들처럼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최재호는 여전히 병원 주차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65의 나이가 되었지만 몸은 건강했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주차관리 부스 안에서 최재호는 하루에도 수백 대의 차를 맞이했어요. 번호판을 확인하고 주차권을 발급하고 요금을 정산하는 일. 단순한 일이었지만 최재호는 성실하게 해냈죠. 교사 시절처럼 큰 존경을 받지는 못했지만 제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월급은 여전히 220만 원이었어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정의와 함께 알뜰하게 쓰면 충분했죠. 예금에서 꺼내 쓰는 돈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주말 최재호와 정의는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필요한 것들을 샀어요. 싸고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큰 것은 사지 않았지만 작은 행복을 누렸죠. 점심 식사 후 둘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별다른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어땠는지, 내일은 뭘 먹을지. 소소한 대화였지만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정희가 물었어요. 후회되지 않냐고. 최재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되지만 배운 것도 많다고. 돈의 소중함, 욕심의 위험함,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다고. 정희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재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65살의 자신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맑았죠. 주차장에 도착해 부스에 앉자 첫 차가 들어왔습니다. 최재호는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조심히 주차하세요. 작은 일이지만 정성을 다했죠. 퇴근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갔어요. 정희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둘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나눴습니다. 작은 집, 소박한 식사. 하지만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최재호는 깨달았습니다. 욕심 대신 안정을, 불안 대신 성실을 선택하는 삶. 그것이 은퇴 후 자신이 얻은 가장 큰 교훈이라는 것을요. 돈은 잃었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건강, 가족, 평범한 일상. 이것들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최재호는 주차관리 부스에 앉아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작은 자리지만 성실하게, 묵묵하게 자기 몫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이것이 최재호가 선택한 남은 삶입니다. 이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 혹은 노후를 준비하시는 시니어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